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분산 컴퓨팅에 대한 8가지 오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 분산 컴퓨팅의 오류 뭐 요런 제목의 이제 글이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여러 이제 책에서 나오는 건데 저 영어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제 딥풀에다 대고서 딱 번역을 시켜 봤더니 분산 컴퓨팅의 오류는 이제 요게 뭐냐면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접하는 프로그래머가 항상 범하는 잘못된 가정을 설명하는 이제 저 피터 도이치라는 분과 이제 몇몇 분들이 한 거죠. 그분들이 어떤 말한 내용인 거예요. 아, 우리 분산 어플리케이션, 분산 컴퓨팅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가 요런 좀 오류를 이런 오해를 자주 갖더라라고 하면서 정리한 8가지가 있어요. 그 8가지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는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오해인데 서버 간 통신이 늘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트워크는 불안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같은 망에 있을 때도 연결이 막 간헐적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네트워크가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안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네트워크 간 통신에는 타임아웃을 주고 또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 등을 이제 적용하죠. 두 번째는 지연 시간이 이제 없다라는 오해인데 원격 호출은 어떤 로컬 메소드 호출 같은 거에 비하면 아주 느리죠. 그 흔히 이제 빛의 속도, 이제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빛도 지구를 반바퀴 돌려면 0.13333 뭐 요 정도 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하고 통신을 하려면 패킷 하나 딱 보내는데 0.13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서버 간의 통신은 지연 시간이 무조건 발생한다. 이 로컬 호출처럼 빠를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대역폭은 무제한이다. 이 이런 실수를 저도 이제 종종 하는데 두 서버 간에는 어떤 대역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둘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 대역폭을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서버가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서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쫄쫄쫄쫄 흘러가게 돼요. 이게 마치 도로에 차들이 한 번에 몰리면 빨리 못 가는 것처럼 어떤 여러 서버들 간의 통신도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면 이제 빨리 못 지나가고 이제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연 시간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대용량 이미지, 뭐 수백 K 이상 되는 이미지를 와스 서버가 직접 뭐 제공한다거나 뭐 이제 요런 거를 잘못하면 트래픽에 따른 가금 폭탄을 맞거나 혹은 뭐 자체적인 어떤 IDC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가 허용하는 대역폭의 한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대역폭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안전하다라는 또 오해가 있는데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분산 컴퓨팅에서 보안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통신 접점에 최대한 보안을 신경 쓰자. 신경 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보안은 이제 내부자 PC에서 뚫릴 때가 많죠. 그 내부자 PC를 통해서 내부자 PC가 뭔가에 감염돼서 그 내부자 PC에서 DB에 탁 붙어갖고 데이터를 뭐 몰래 조금씩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 보안 사례에 보면 국내에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든 통신 접점에 보안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고
물론 이제 보안을 높이면 예를 들면 두 서버 간의 통신을 암호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보안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성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어떤 암복화 뭐 이런 데 상대적으로 이제 CPU를 더 많이 쓰니까 뭐 성능은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폴로지는 변하지 않는다. 네. 뭐 토폴로지 흔히 이제 어떤 서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혹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요런 걸 어떤 뜻하는 단어인데 그 서버 간 연결된 구조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트워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뭐 설정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토폴로지가 조금 살짝 바뀔 수 있고 그냥 특정한 토폴로지를 가정하고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그 시점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구조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하고 다르게 동작하면서 뭔가 서비스 오류가 더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타임아웃이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폴로지는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이제 변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관리자가 한 명이다. 예. 그 작은 회사는 이제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조금만 규모가 커져도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제 여러 명이 되죠. 그러면 한 명하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 수의 인원과 협업을 해야 정보가 누수되는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 작업을 특정 어떤 개발팀이 뭐 모르는 채로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엔지니어가 여러 명이면 다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 바뀌면 내가 만든 어떤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전송 비용이 없다 이제 일곱 번째인데 여기서의 비용은 실제 그 돈을 말합니다. 분산 컴퓨팅을 하려면 그 서버 딱 두 대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아주 다양한 그 서버 자체도 필요하고 방화벽, 뭐 프록시, 뭐 스위치 이게 가상 환경에서 하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하건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추가로 자꾸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즉 분산 컴퓨팅을 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요 단어를 뭐로 표현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는데 네트워크는 동질적이다 혹은 뒤에서 소개할 책에서는 뭐 균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여러 장비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트워크를 어떤 구성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가 동일한 한 회사의 장비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회사의 장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서로 분명히 호환한다는 장비를 써도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A라는 회사의 장비, B라는 회사의 장비 이 둘을 뭐 스위치와 방화벽 뭐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뭐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동질적이지 않다.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그 흔히 이제 초보 개발자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는데 초보 개발자는 이 네트워크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호출을 그 어떤 로컬 호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분산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격으로 이제 연동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많아지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진다. 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서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101, 요 책을 이제 넣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마침 딱 요 내용이 나와요. 그 8가지 오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요 내용이 아니어도 아키텍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